이 박사입니다. 미국의 반중국 정부 계열의 화교 매체 원웨이 TV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이미 작년 10월에 우한 CDC의 의뢰로 바이러스 분리를 했었다고 당 연구소 직원을 통해 얻은 내부 소식이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최초 환자는 80이 넘은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검사 요청을 받은 여러 환자들은 모두 당시 화난수산시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거나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었다는 얘기죠. 이 연구소 직원들은 당시에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추출해낸 것에 상당히 고무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한시 정부의 원래 계획은 금년 1월 12일에 신종 바이러스 발병 사실을 공포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마침 후베이성에 양회가 열리게 됨으로써 양회 기간 중에 이렇게 비상사태를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공포를 했었다면 200만 명 규모로 추산이 되는 우한 소재 대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만일 그랬다면 우한 외로 감염이 전파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웨이보상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부터 공개되기까지의 업무 일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라든가 기관 이름, 그리고 환자의 수라든가 일자, 이런 것들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번역본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받은 느낌은 결국 우한시 정부가 상급 기관인 후베이성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베이성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저장, 광동, 후난, 삼성이 1급 비상경계를 날린 후에야, 그 다음날에서야 비로소 1급 경계 발령을 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란 말입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 사태는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지고 결국 우한시의 도시 전체를 격리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죠. 그렇지만 우한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막지 못해서 후베이성의 우한 주변의 7개 도시로 도시 봉쇄가 확산이 되었고,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후베이성 말고 다른 성에서도 도시 전체가 격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 현재 도시 전체가 격리 폐쇄된 곳이 우한, 어저우, 시엔터, 지장, 짠장, 황강, 츠비, 징먼, 시엔닝, 황시, 땅양, 인시, 샤오간, 이창, 징저우, 그리고 하남의 정저우, 여기가 또 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죠. 항저우, 여기도 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죠. 그리고 이 시점 이전까지는 우한에서 양자강의 상류 쪽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하류 쪽의 대도시가 큰 규모로 감염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부에 있던 원저우도 도시가 폐쇄됐죠. 원저우 같은 경우는 특히 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감염자의 비율이 높은데, 원저우 사람들의 비즈니스 행태가 단체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는 오늘부터 산동성의 리니시가 도시 봉쇄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봉쇄된 도시의 주민 수를 합쳐보면 1억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도시 안에서의 생활도 사실상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죠. 마스크나 소독약 같은 물품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미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 의해 연금된 상태에 있는 감염자 가정, 이런 곳에서는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지면서 생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도시 내의 물자 공급, 분배의 문제도 있지만 해당 도시로 물자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중국의 교통운수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초부터 따져서 1월 25일까지 통계로 봤을 때 중국의 철도 및 민항기의 운수량이 4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도로 운송의 경우는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도로 운송이라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없죠. 오히려 더 열악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체의 물류 운송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고, 그 중에서도 봉쇄된 도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적은 물동량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지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구호품이 지원되고 있지만 중국 적십자 같은 관방기관들이 무능과 부패를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죠. 적십자사로 공급된 구호품을 중국 적십자사가 병원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 가지 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물품들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이 중국 적십자사에 문의를 하니까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바대로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적십자사의 창고에 와 있는 물품을 민간 회사에게 위탁을 해서 배송을 시작을 했는데, 위탁을 한 지 2시간 후부터 병원들에게 물품이 도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지방 관료 체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여러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비단 중국 적십자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에 물든 공무원 조직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서 각지에서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시위 같은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 우한시 그리고 후베이성의 고위직 관료들이 줄줄이 방송에 나와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중의 불만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는 이러한 폐쇄된 도시의 물자 공급을 군대에 맡기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관주도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민해방군은 이미 작전에 들어갔고,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10일 만에 완성이 돼서 세계를 놀라게 한 야전병원도 인민해방군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한시의 경우에는 약국이나 수포 등지에 문을 닫게 하고 군대가 직접 주민들의 단지까지 배송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주도 시스템과 민간 주도 시스템이 있을 때 민간 주도 시스템이 효율성이 높죠. 이번에 실시되는 군 주도 배송 시스템이 얼마만한 효율을 보일지 참 의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참이던 시기에 중국 공산당 일각에서 여차하면 우리는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면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는 어떤 의미로는 만일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 중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번에 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바이러스가 변이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킨다면 그 치료 방법을 강구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겠죠. 그것은 참으로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걱정이 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새로운 봉쇄 방식으로 위생건강안전구역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불길한 의미로 들리거든요. 봉쇄라는 거는 특정 지역, 적은 지역만을 격리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안전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특정 지역만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망컨대 춘절이 끝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원소절이 2월 8일인데 가장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는 이번 주가 끝나는 시기와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중국 정부로서는 상황이 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정부는 안전구역제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바이러스의 통제에 전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좀 걱정이 되시는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도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족 중에 좀 중증의 장애인이 있어서 이 시기에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베이징에서 여러분들께 중국의 상황을 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